쌍곡선 질문입니다. 자이스토리 141번. 평면에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ABC가 정삼각형이래. 이렇게 ABC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PB하고 PC가 2를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해서 PB 빼기 PC 요게 2래요.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는 점 P가 뭐냐 이런 얘기야. 점 P라는 거는 두 개의 차가 어떤 일정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 P라고 하는 것은 쌍곡선이죠. 쌍곡선. 그죠? 이게 쌍곡선. 그래서 얘가 이제 주축이 되는 거죠. 주축. 요 2가 주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B라는 점하고 요 C라는 점하고 그 초점이 되는 거고,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가운데 이렇게 갈라지겠지, 그지? 이렇게 주면은 차가 2가 되는 이런 쌍곡선을 그려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차가 2. 그지? 그럼 주축이 2이기 때문에 차가 2. 오케이.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1 되겠죠, 1.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PA 길이가 최소일 때 그랬어요. 그럼 PA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A인데, P라고 하는 것은 이 쌍곡선 위의 점이잖아. 이 쌍곡선 위의 점인데, 여기서 내가 껐을 때 최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가 최소겠니? 그 최소 길이일 때 이제 PBC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요 한 변 길이가 10이란 말이야. 그럼 요 한 변 길이가 10이니까 여기가 5지, 5. 여기가 5. 그럼 초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축 A가 나와 있으니까 쌍곡선 식을 내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쌍곡선 식은 얼마가 되니? 그러면은 X제곱, 그지? 여기 1이니까, A가. 그 다음 빼기, 뭐, 제곱의 B제곱은 1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더 했을 때, 얘가 25가 나와야 되니까, 요가 24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요 쌍곡선 위에 점 하나를 내가 잡을 수가 있다고. X, Y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A점에서부터 요렇게 껐을 때 요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최소가. 그럼 물리적으로 그냥 최소를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은요, 뭐 요런 걸 해도 됩니다. P점에서 접선 하나 꺼놓고, 여기서부터 껐을 때 여기가 수직,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거든. 접선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A점이, 여기가 5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5루트 3 되죠. 요 3. 그지? 그럼 요 점하고 실제 거리를 재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니? 그러면은,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루트 3의 제곱. 요게 이제 거리인데, 요게 최소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소가. 그럼 최소 되려면 요 안에가 최소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안에가 최소가 되려면은, 문자 두 개네요? 문자를 내가 하나로 바꿔주면 되죠. 3의 제곱인데, 문자 하나로 바꿔줄게요. 여기 있는 x제곱. 그죠? 그럼 x제곱을 여기다가 뾰로롱 이렇게 넣어주면은, 24분의 y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 풀어주면 y의 제곱 빼기 10 루트 3 y 더하기 25 곱하기 3 하면 얼마니? 25 곱하기 3 하면 60, 75가 되겠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여기가 24분의 25 y의 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 루트 3 y고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대칭축, 그지? 2차 함수의 대칭축. 여기서 최소가 생기는 거지. 그럼 대칭축 좌표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하면 없어지고 이 5 루트 3 나누기 25 나누기 24 이렇게 되겠네. 그럼 곱하기 25분의 24를 하면 날라가면은 얘가 5분의 24 루트 3 여기에서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y가 됐죠? 그때 이제 뭘 물었냐면은 PBC의 넓이, 요 PBC의 요 넓이를 내가 물었단 말이야. 넓이. 그러면은 여기는 10이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이고요. 높이는 요 점에서부터 높이니까 요 높이는 y값을 따지면 되죠. y값이 아까 얼마였었니? 5분의 24 루트 3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 이거 답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날라가. 그래서 23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143번 할 건데, 얘는 지금 어떤 그림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놨네. 이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쌍곡선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여기 꼭지점 여기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죠? 그래놓고 초점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주축 길이가 지금 2라 했거든. 주축 길이가 2기 때문에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 그지? 쌍곡선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 그지? 자, 그랬을 때, 뭐 했냐면은, 대각선, 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요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초점이에요. 요가 C니까 초점. 초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은 쌍곡선이라는 것은 정의가,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차가 주축 길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정사각형이니까 2C죠. 그럼 여기도 2C가 되죠. 2C.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주축 길이가 2니까 두 개 뺐을 때 2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2C 더하기 2가 되면 되겠지. 맞죠? 이게 그 쌍곡선의 정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겠지. 그죠? 피타고라스. 2C. 그럼 여기가 2C 더하기 2가 얼마 돼야 되냐면 2C의 루트 2가 돼야 된다고. 맞니? 요거 루트 2배니까. 맞아요. 이 날라가고 C를 잠깐 이쪽으로 보내고 다시 날려주면은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때 대각선 길이를 물었으니까 요걸 물은 거예요. 그 답은 이거 2배 하면 2 루트 2 더하기 2가 되는데 더하기 2를 더하라 했으니까 2 루트 2 더하기 4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B70번 할게요. 자, B70번은 뭐냐면 fx가 이렇게 되겠다고.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자, 여기 안에다가 내가 뭘 그리냐면은 타원을 그리셔야 돼. 타원을 그리는데 타원식이 k제곱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게 타원인데 여기서 k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축이 어디 있냐면 장축이 x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장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k가 어디 있어요 하고 단축에 여기는 좌표는 1이죠. 그럼 타원을 그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k가 어디 있어요? 그럼 k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일단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k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럼 k가 한 여기쯤 있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 1을 지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이 경계가 된다고. 경계. 그지? 이게 경계. 접하는 거. 여기라고. 2를 안 지나죠. 자, 2를 지날 수가 없죠. 봐봐. 2를 지난다 그러면은 2를 지난다고 내가 끄면은 여기를 지나면 타원이라는 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지. 이 빨간색 선이 그 마이너스 2라는 요 직선하고 접하는 모양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개수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 타원일 때에, 자, 봐봐. 이 빨간색 타원일 때에, 여기서 끊길 때, 그때 요 K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접선이니까 그 기울기가 얼마짜리니? 마이너스 1짜리잖아. 그 Y는 얼마가 되나? 기울기 1짜리 X에 플러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요거랑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타원의 접선 공식이죠. 근데 얘가 이제 뭘 지나는 거니? 얘가 이제 2를 지나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되려면은 K제곱이 얼마 돼야 돼요? K제곱이 1이 아니네. K제곱이 3돼야 되면서 K가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일 때 이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루트 3일 때가. 이해되겠지? K가 루트 3일 때. 그럼 K가 루트 3보다 작으면 안 만나죠. 그럼 개수를 내가 물어보라고 하면은, 자, 개수 문제는, 개수는 계단형 그래프니까, 자, K가 루트 3일 때 이제 몇 개 되는 거야? 두 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접하고 여기서 한번 접하니까 2개 되겠죠? 그 전에는 몇 개니? 그 전에는 0개죠. 그 전에는 안 만나니까 0개. 그 다음 2개 됐다가 이제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은 요렇게 넘어가면 하나, 2. 자, 2를 지날 때 있겠죠. 그죠? 그때도 경계선이 되는 거지. 그럼 요게 2를 내가 끊으면 하나, 둘, 요것도 이제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3, 4개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4개가 되는 거야. 4개. 이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넘어가잖아. 2를 넘어가면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하나밖에 안 만나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개 나오죠. 다시 2개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K가 변함에 따라서 개수가 이렇게 바뀌는데 불연속 되는 곳이 2군데가 있다는 얘기. 이제 GK라는 얘기네. GK가 2군데서 불연속이 되는데 그 불연속 되는 그 K 값들의 제곱의 합을 물었으니까 이거 제곱 더하면 되죠. 이거 제곱 더하면 3이고 이거 제곱 더하면 4니까 답이 7 나오는 겁니다.
B63번은 뭐냐면 타원이 장축이 여기 있어요. 요렇게 꺼지는 타원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있는 타원인데 식은 1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런 타원이 있는데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루트 2죠. 그럼 2가 여기 있으니까 요쯤 어디에서 내가 접선을 끄라는 얘기입니다. 한 요쯤 어디에서 접선을 이렇게 끄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요 P점에서. 근데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의 곱이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요 점 좌표를 내가 잡는 거죠. 여기가 K, 2가 된다고. 여기 좌표가 2라 했으니까. 그러면 요 직선 접선이라고 해서 동시에 생각하지 말고 접선은 그냥 이제 하나만 내가 알면 되는 거니까 자, Y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MX 그 다음 뭐니? 마이너스 K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 접선은 기울기가 M이면서 K, 2를 지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요거는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KM에 더하기 2가 될 텐데 사실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판별식 0을 할 건데 그 판별식 0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판별식 0 했을 때의 공식을 안다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m제곱 a제곱이니까 a제곱 1이니까 여기가 m제곱이고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건 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미 판별식을 한 결과물이라고. 실제로 너희가 이걸 집어넣고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0을 하게 되면 요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또 판별식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m 더하기 2하고 루트 m제곱 더하기 2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양변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k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4km 더하기 4는 m제곱 더하기 2가 된다고. 그럼 넘어가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1에 m제곱에 마이너스 4km 더하기 2가 되는데 여기가 m에 대한 내가 방정식을 만들었잖아. 여기 m을 내가 두 개가 나올 텐데 그때 m1 하나 잡고 m2 잡자는 얘기죠. 근데 이 두 개의 곱이 책에서 3분의 1을 했다고. 아, 그러면 요거 곱, 그죠? 곱. 근각 개수의 관계에서 요것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지. 요게 얼마다? 3분의 1이다. 따라서 요 2 적으면 요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6 돼야 되죠. 그러니까 k제곱은 7 돼야 된다. 그러니까 k는 루트 7이다. 오늘은 벡터에 대해서 시작할 겁니다. 벡터가 뭐냐 이런 얘기야. 벡터. 오케이?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일단은 벡터라는 거는 크기하고 방향하고 이게 다 있는 어떤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물리량.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벡터를 하는데 벡터를 자꾸 그렇게 외우시면은 벡터를 진정으로 못 느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벡터는 점이에요. 점. 그럼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왜 점이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3이라 얘기해 볼까? 자, 예를 들어서 2,3이라 얘기하면은 둘, 셋, 넷, 셋, 넷이래. 그렇죠? 여기 자, 2,3이라고 내가 하면은 요 2,3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그러면 이제 이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는 게 있고 그게 크기예요.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있고 그다음 방향이 있지. 방향. 이쪽에 방향. 그러니까 이 크기하고 이 방향하고 같은 점을 또 다른 점을 찾아봐 그러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방향에 이 크기를 가지는 거는 2,3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 가지고 어떤 점을 하나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벡터는 점이나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게 점이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요거하고 이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스칼라예요. 스칼라. 스칼라는 뭐냐면 크기만 있는 거야. 크기. 방향이 무시되고 크기만 있는 거지. 그 양만 있다. 물리 양만, 그 크기 양만 있는 거야. 방향이 이제 무시되는 거고. 그래서 벡터는 점하고 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시점이라는 게 있고 종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시점과 종점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 요점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하나의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하나. 시점과 종점이 있고 여기 중간에 여기는 점이 있어 없어? 여기는 점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거야. 그냥 화살표 쭉 가는 거라고. 이게 직선하고 다르다고. 직선은 여기 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점들이 모여서 이 직선이 되는 건데 이 벡터라는 것은 그냥 요 시점하고 종점을 그냥 연결한 요 모양이 되는 거야. 요 모양. 그지?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시점하고 종점밖에 없다는 얘기야. 벡터는. 그지?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내가 요 A라고 주고 이걸 내가 B라고 주면은 얘가 A, B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를 먼저 적는 게 시점이야. 여기가 시점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종점이 되는 거지. 여기 D에 있는 점이 되는 거지. 종점. 시점 종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요 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요 점에서 요 점을 봤다 이런 얘기죠. 즉 2,3을 내가 가리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요 벡터하고 똑같은 벡터를 내가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그럼 시점이 요번에 여기 있다는 얘기야. 시점이 요번에 있으면 얘랑 똑같은 벡터를 만들고 싶으면 요 크기 똑같이 하고 방향 똑같이 가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지? 여기 종점 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 크기하고 요 크기하고 다는 같다로 가는 거야. 요 CD라고 주면은 이게 CD 벡터인데 요 두 개가 같다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가 같은데요? 얘기하면은 시점을 만약에 둘 다 원점으로 갖다 옮겨버리면 요 시점을 여기로 갖다 옮겨버리고 얘를 갖다 옮겨버리면 동일한 어떤 점을 가리게 되어 있다고. 왜냐?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어떤 동일한 한 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 시점을 일치시켜버리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양으로 보셔도 돼요. 기울기 양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갔죠? Y축으로 이만큼 갔죠? 그러니까 X축, Y축 이만큼 간 것이 똑같잖아. 봐봐. 똑같다고. X축, Y축 간 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은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거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값은 뭐냐? 아, 이거는 이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크기. 요게 이제 스칼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무시되고 요 크기만 남는 거지. 방향이 무시되고 요 크기가 얼마냐? 이게 이제 스칼라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벡터를 이제 더해보자는 거죠. 벡터의 합이라는 거죠. 합. 벡터를 더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벡터는 점이라고 했잖아. 점. 벡터는 점이라고 했다고. 또 다른 벡터가 하나 더 있으니까 점이 하나 더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점과 점을 더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점과 점을 더하면 어떤 새로운 점이 하나가 더 탄생이 하시겠죠. 그지? 벡터 합한다는 게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고 여기는 4,7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이걸 두 개 더하면 여기 새로운 점이 생기는데 여기가 5,9가 된다고. 그지? 그럼 이 벡터하고, 아니, 이 점하고 이 점을 더해서 이 점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우리가 점과 점을 더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점과 점을 더하는 거를 평행이동이라고 한다고.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1,2라는 점이 5,9로 가려면은 X축으로 얼마 갔어? 4만큼 가고 Y축으로 7만큼 갔다 이런 얘기거든. A, B 벡터하고 B, C 벡터하고 더해버리면 얘는 이제 여기 시점이 이제 같잖아. 여기 시점, 아니, 종점하고 시점이 같잖아. 그지? 그럼 합칠 수가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A, C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A 점이 있고 여기 B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C 점을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A 점에서 B 점 갔다가 B 점에서 C 점을 가면 결국 A 점에서 C 점으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요 점이 이만큼 왔는데 얘가 다시 이만큼 가면은 결국 이만큼 간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이제 이 AC라는 거를 너가 마음대로 찢을 수 있어야 돼. 그럼 A에서 B 들렀다가 다시 B에서 D를 들렀다가 다시 D에서 C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 D가 어디 있는데요? D는 만들어주면 돼. D 여기를 만들어주면은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D를 갔다가 D에서 C를 간다. 그러면은 결국 A는 C로 갔다 이런 얘기라고. 맞지?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 아무거나 막 찢어도 된다고. 그럼 네 번째는 벡터의 차라 해보자. 그럼 사실 이 차라는 건 없어요. 벡터 차는 없고 이 차라는 거는 그 거꾸로 갔다는 얘기야. 거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A 점이 있고 여기 B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벡터를 얘기한다고. 그지?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가고 싶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고 싶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시점을 여기로 갖다 옮겨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BA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럼 BA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건 지금 뺀 거잖아. 자, AB 벡터하고 BC 벡터를 더하면 얘가 AC 벡터가 된다 했잖아. 그지? 이건 벡터 합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벡터 차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개념을 더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AB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얘가 넘어가자고. 그럼 AC 빼기 BC 벡터 이렇게 내리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차가 나오는 거야. 여기 이걸 벡터의 차라 얘기한다고. 이 벡터의 차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벡터의 차라는 거는 벡터의 합과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는 거죠. AC 더하기 마이너스 BC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차가 아니고 합이라고 합. 그러면 이제 요 BC를 내가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니? AC 벡터가 있고 요 BC를 거꾸로 쓰면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반대 방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CB 벡터 되는 C 벡터. 그럼 AC, CB, AB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 3 빼기 1을 배웠어. 그럼 뺄셈을 배운 게 아니죠. 사실 이게 더하기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라 이런 얘기거든. 빼기가 아니란 말이야. 빼기가 아니란 말이야. 벡터의 차. 자, 근데 이제 차라고 굳이 우리가 이제 명명하는 건 뭐냐면은 이 빼기가 방향을 반대로 간다는 얘기야. 방향을 반대로. 방향 반대로. 그거만 이제 명심하면 되죠. 방향을 뭐 한다고? 반대로 보내신다. 그게 이제 벡터의 차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벡터 C. 야, 이거 C다, C 이거. C, 이거 왜, C로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를 해보겠다, 실수배. 자, 이 벡터의 실수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별표를 이제 쳐놓고. 벡터 실수배가 뭐냐,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A, B 벡터가 있는데, 요 벡터에다가 어떤 실수배 K를 곱하겠다는 얘기야, K를. 그럼 얘가 뭐가 되니? 이런 얘기거든. 얘가 뭐가 되니? 그러면은, 벡터는 뭐라 그랬지? 벡터는 점이라 했잖아, 그죠? 벡터는 점이에요. 그럼 실수배하면 뭡니까? 이런 얘기야. 그럼 실수배하면 뭡니까? 두 글자로 얘기해봐. 그러면 두 글자 얘기하면 뭐니?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직선이다. 그러니까 벡터를 실수배하면 직선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럼 시점하고 종점이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 점이. 그지? 벡터라는 것은 온리 시점과 종점밖에 없는 건데 여기다가 내가 실수배를 하게 되면은 뭐 0배, K 0을 곱해보면 어디 가니? 여기가 있겠지. K가 0이면 여기 있겠죠. K가 0이면 아예 0벡터 되는 거니까. K가 1이면 그대로 가 있겠지. K가 1이면은 A에서 B점까지 가는 거죠. 그지? 그럼 요 사이에 내가 점을 하나 표현하고 싶으면은 요 사이는 K가 0과 1 사이를 곱해버리면 요 사이 점들이 이제 표현된다는 거야. 요 사이 점들이. 이해되니? K가 2분의 1이면 중점이 될 거고, K가 뭐 3분의 1이면 요쯤 될 거고, 그지? K가 3분의 2면 한 요쯤 될 거고, 그러니까 점이 이제 화살표 위에 점이 이제 도로록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벡터 실수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연장했을 때, 이쪽 이상은 다 뭐가 되는 거야? K가 1보다 클 때겠지. 그러면 점이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뒤로 갈 때는 뭐라는 얘기야? 뒤로 갈 때는 K가 음수. 여기가 음수 되면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점이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야. 점이. 됐지? 그래서 벡터를 실수배를 하게 되면 걔가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는 거야. 점이 없던 점이 이게 다 생긴다고. 다 생긴다고.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 K가 실수면은 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수 중에서도 이제 쪼개보는 거죠. 그러면 K가 0과 1 사이면 뭐라고? K가 0과 1 쓰면 얘는 선분이라고 얘기해요. 선분. 요 사이만 되는 거죠. 요 사이만. 선분. 점이 여기만 다 찍히는 거니까. 그지? 그럼 K가 1보다 크거나 K가 음수 이쪽으로 가면은 얘네들은 뭐라 얘기하냐? 반직선 얘기해요. 반직선. K가 1보다 크면은 여기서부터 쭉 가는 직선이 되는 거고, K가 음수면 여기서부터 쭉 가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벡터 실수배를 잘 해야 돼요. 벡터 실수배를 붙여버리면은 얘는 이제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점이 아니라. 알겠죠? 알겠니? 그럼 여섯 번째는, 벡터가 평행하대, 평행.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봐야 된다. 벡터가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자, 여기 시점이 있고, 여기 이제 종점이 이렇게 있는 요 벡터가 하나 있고요. 여기 시점이 있고, 요렇게 종점이 요쯤에 있어. 근데 평행하다고. 크기는 다르고 평행하다고. 맞죠?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를 이제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 이렇게 주면은, 여기 있는 시점을 여기로 옮기는 거죠. 옮겨버리면 얘도 이제 옮겨질 거니까, 여기 위에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런 식으로. 그지? 시점을 종점 옮겨버리면.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A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B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AB 벡터를 몇 배 해주니까 이 CD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또는 CD 벡터를 줄이니까 AB가 되는구나. 요 점으로 오는구나. 요 점이 요 점으로 오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두 벡터가 뭐하고 있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면은 AB하고 평행, CD하고 평행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동일하다고? 이 얘기는 AB 벡터라고 하는 거하고 CD 벡터라는 요 벡터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 실수배 관계에 있다. T. 이렇게 적을게요. 실수배 관계에 있다. 됐죠? 그럼 거꾸로 실수배 관계면 평행하냐? 맞죠. 이것도. 왜냐하면 실수배라는 것은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제 보는 건데 실수배하면 이게 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요거를 이제 시점을 딱 떨어뜨리는 거지. 딱 떨어뜨리면 AB가 이제 분리되겠죠. 분리되면 또 평행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실수배라는 거하고 이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 요거 하나 또 챙겨놓고. 평행이면은 두 개가 실수배 관계다. 이거 꼭 좀 챙겨놔라.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뭐냐면 7번은 그 한 직선이 있다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죠? 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점, B점, C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얘기라고. 저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시점을 B까지 이게 종점까지 이렇게 본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 거랑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은 실수배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어떤 세 점이 있다. 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AB 벡터라고 하는 요 놈은 AC 벡터하고 뭔 관계에 있다? 어떤 실수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실수배 관계에 있다. 무슨 말 이해되지, 그죠? T배만큼 줄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AC를 T배만큼 줄이면 AB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잖냐. 그러니까 한 직선 위의 세 점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지금 벡터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아니니까 이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얘를 이제 시점을 이제 뭘로 보냐면은 시점을 O로 본다는 거죠. O. 시점 O로 보면은 요 놈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OB-5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지. 는 T배에 OC-5A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좀 이쁘게 잘 정리를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 B라는 이 점은 B라는 이 점은 자, 요렇게 넘어가게 되면 T의 OC가 되고 더하기 1 빼기 T의 OA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요 표현을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요 표현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읽으셔야 되냐면은 O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O는 어차피 시점을 내가 이런 데다 그냥 아무 데나 준 거거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O는 신경 쓰지 말고요. B점은 이렇게 읽으면 돼. B점은 C점하고 A점이 있는데 이 C점하고 A점을 T 대 1 빼기 T로 내분했다 생각하는 거야. 내분. 물론 이제 실수배잖아. 그죠? 실수배. 내분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1 빼기 T 대 T로 뭐 했다? 내분. 외분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내외분이라는 얘기인데 T 대 1 빼기 T. 응? 이 크로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1 빼기 T 대 T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분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봐봐. 아까 T로 곱했다는 얘기는 뭐니? AC를 T 했다는 얘기는 요가 T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를 내가 T라 적으면 요 마지막 여기를 1 빼기 T라 놓으면 된다고. 그럼 멋있게 잘 적은 거란 말이야. 멋있게. 이거 꼭 기억해 놓으라고. 꼭. 알겠죠? 꼭. 그러니까 쭉 내가 뭐 어떤 요런 A점, 응? 그 다음에 뭐 C점, B점 뭐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 ABC랑 또 헷갈리겠구나. 자, 여기 P점, Q점, R점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너희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죠. 여기를 T라 놓으면은 여기는 뭐라고? 1 빼기 T라 이렇게 놓으라고. 이해되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점세가 이렇게 있으면 T 대 1 빼기 T 이렇게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대충 듣지 마세요. 자,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T 대 1 빼기 T.
알겠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해 보자고. 요거에 대해서 읽어보면 얘는 P점이 어떻게 생겼냐 요거를 묻는 거야. P점이 어떻게 생겼냐. 그치? 그럼 M하고 N에 따라서 저게 약간 이제 좀 변동이 될 텐데 조건을 이제 하나씩 줘볼게요. 자, M이 0과 1 사이고 0과 1 사이고 N도 0과 1 사이다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둘 다 0과 1 사이, 둘 다 0과 1 사이야. 그럼 어떻게 생겼겠니? 한번 보자. 여기가 O고 자, A점은 여기 있고요. B점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봐봐라. 따져보면은 A라는 게 원래 점인데 0과 1 사이 곱했잖아. 그럼 0과 1 사이 곱했다는 얘기는 얘가 선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점하고 여기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점이 다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M 요거 OA. 그 다음에 요건 또 뭐냐? 요도 이제 0과 1 사이니까 얘도 선분이 되는 거야. 요게 선분. 그럼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읽으면 좋으냐면 봐봐. 점을 이제 평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 요 점이 뭐라고? 요 빨간색 요 점이 MOA라는 거거든. MOA. 요 빨간색 요 점이 다 이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B점까지 더해라 그러면은 B점하고 요 빨간색을 더하라고 하면은 요 점을 요 B점만큼 이렇게 평이동 시키는 거야. 평이동. 이렇게 요 점 B점만큼 평이동 시키는 거라고. 근데 이제 B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도 점이 엄청 많잖아. 그지? 점이 많으니까 요거를 계속 평이동 시키는 거죠. 만약에 중점만큼 평이동 시키라 그러면 이만큼 평이동 될 거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평이동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평이동, 평이동, 평이동.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런 평행사변형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이해되겠나? 자, 만약에 두 번째. M이 0과 1 사이고, N은 1과 2 사이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O점, 여기가 A점이 있고, 이렇게 된 게 B점이 있더라. 그럼 0과 1 사이라는 얘기는 얘가 선분이라는 얘기지. 요 선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요 선분. 근데 요 선분인데, 요 선분을 이렇게 곱한 것만큼 더해라. 즉, 평이동시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을, 여기만큼 평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평이동. 그런데 이제 1부터 계속 가는 거니까 B에서 요만큼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2까지. 그래서 이렇게 평이동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직선, 이 선분이. 두 배가 평이동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 평이동, 여기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영역.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만약에 M은 1이고 그 다음에 N만 내가 뭐 0과 1 사이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은 여기 O점, 여기 A점, 그지? 그 다음에 여기 B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번에는 뭐냐면 N이 0과 1 사이니까 얘가 0과 1 사이면 얘가 선분이 되는 거지. 0과 1 사이라는 이 선분. 이 선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만큼이 아니고 1, 5A니까 그냥 A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요즘 A만큼 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니? 그냥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로. 이 점이 여기로 오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겠니? 여기 있는 모든 점이 1만큼 이렇게, A만큼 이렇게 평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야. 자, 네 번째는 이제 MN이 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고 MN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같이. 그지? M하고 N이 같이 움직인다고. 같이 합해서 1 된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지. 같이 1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랑 더해서 1이라는 얘기인데 n을 집어넣으면은 이 OP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지? OP가 MOA하고 더하기 여기가 1 빼기 MOB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아까 뭐라 얘기했어요? 요거는 뭐라 얘기했냐면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P점하고 A점하고 B점이 한 직선상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야. 한 직선상에 있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봐봐. 여기가 O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이렇게 된다고. B점.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더해서 같이 합해서 1 되면은 이 A점하고 B점하고 P점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다는 거죠. P가. OP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를 아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까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봐봐. AB 벡터가 있는데 AP 벡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AP하고
AB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AP하고 AB는 어떤 T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내가 O로 다 바꿔보면은 OP 빼기 O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의 OB 빼기 OA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OP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넘어가면은 1 빼기 T의 OA가 되고 더하기 T의 OB가 되는 거니까 여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1이잖아. 그지? 1. 두 개 더하면 1이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 실수배 관계니까. AP하고 AB하고 실수배 관계니까 얘가 한 직선 위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걸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면은 그 아까처럼 이렇게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역이 이게 색깔이 칠해진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직선이.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봐봐. 여기 T가 어디냐면 여기 T거든. 요가 T고 여기가 얼마니? 여기가 1 빼기 T거든. 그지? AB라는 거를 T 했으면 여기 올라오는 거니까 T. 그죠? 그럼 요 T가 만약에 0과 1 사이다. T가 0과 1 사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선분이 돼버리는 거죠. 맞지? 이 T가 T배 했는데 0이면 여기 있고 1이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선분이 된다고, 요 선분. 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T가 0과 1 사이에 제약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T가 0과 1 사이면 여기가 0과 1 사이라는 얘기잖아. 요가 0과 1 사이. 그 다음에 얘도 뭐니? 얘도 0과 1 사이가 된다고. 그럼 얘도 0과 1 사이, 얘도 0과 1 사이 되지. 이런 범위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여기가 관련된 게 MN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어디 있니? MN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요게 만약에 M이 양수고 N 또 양수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둘 더해서 1인데 양수한 조건을 주면 얘는 둘 다 1보다 작게 되는 거지. 분수꼴이 나오는 거지. 분수꼴. 그러니까 요 선분이 된다. 선분만 된다는 얘기야. 직선 다가 되는 게 아니고. 맞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벡터의 조작. 이제 조작으로 이제 뭘 하냐면은 봐봐. M 더하기 N이 2다. 이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해서 2라고? 그럼 2라는 거는 난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인 건 내가 확실히 안다는 얘기지. 1인 거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2분의 M 더하기 2분의 N은 1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 OP를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OP를 여기를 내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2분의 M하고 2OA 이렇게 적으면 되고 더하기 2분의 M하고 2OB 이렇게 바꾸면은 똑같지 그지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은 요런 점이 있는데 얘하고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니? 얘하고 두 개 더하면 얼마니? 1이잖아. 1. 1이라고? 얘 두 개 더해서 1이면은 좀 심각한 현상이 생긴다 했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자, 여기가 O고,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그지? 그러면 2OA하고 2OB를 찾아야 돼. 그럼 이걸 두 배 하라는 얘기야. 여기가 2A라는 점이고, 여기가 2B라는 점이야. 2B라는 점. 맞지? 그러면은 이 2OA하고 2OB라는 이 두 배 된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이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해서 1이면 요 직선이 된다는 거죠. 요 직선. 여기서 또 한 번 더 제한을 더 주면 뭐 M 양수, N 양수 이거 하나 더 주게 되면은 이제 뭐만 나온다고? 여기만 나온다. 여기. 선분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요 선이 M 더하기 N이 2가 될 때라고. 그럼 여기서는 뭐지? 요선은 뭐가 되겠니? 1이 되겠죠. M 더하기 N이 1 될 때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는 뭐가 되겠니? 그러면 1하고 2 사이면 되겠지. 1하고 2 사이.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M 더하기 N이 1하고 2 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되는 거다? 요가 되는 거죠. 여기만 되는 거죠. 여기. 사이가 되는 거죠. 사이. 요게 이제 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 영역. 물론 이제 M하고 N 둘 다 뭐 양수한 조건이 있을 때, 선분으로 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가지더라. 됐지? 그럼 요걸 조금 이제 바꿔도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돼. 바꾼다. 자, 한번 바꿔볼게. 뭐 이상하게 바꿔볼게. 2M하고 3N이 1이다. 2다. 이렇게 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를 1로 만드는 게 좋아. 그럼 M 더하기 2분의 3N은 1이다. 이렇게 주면은, 여기 더해서 1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요걸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OP는 자 M 그대로네. OA 주고 그냥 여기를 2분의 3n으로 준다고. 2분의 3n 주면 여기는 거꾸로 3분의 2 O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위에 C가 똑같잖아. 똑같게 내가 일부러 만든 거거든. 이해되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하고 얘가 더해서 1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직선이냐 그러면은 A점하고 3분의 2 OB라는 점이거든. A점하고 3분의 2 OB. 그러면은 자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이렇게 주면은 2분의 3, 아니 3분의 2 OB를 찾아야 되거든. 3분의 2 OB가 3등분을 시켰을 때 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요 점이 3분의 2B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그 3분의 2B점하고 요 A점하고 요렇게 연결하는 거죠. 요렇게 연결한 것이 P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P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이제는 벡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이 위치 벡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위치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점을 일치시킨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위치 벡터라는 건데, 시점을 일치시키는데 뭐 원점으로 보통 많이 일치를 시켜요. 원점으로. 자, 원점으로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점으로 일치시켜 버리면은 좌표 평면을 도입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좌표 평면을 도입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좌표 도입을 하면은 이게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평면 좌표를 배울 때 실생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이게 뭐 산 그려놓고 뭐 이렇게 막 뭐 거리가 얼마니, 연못 그려놓고 거리가 얼마니, 그런 게 있었잖아. 그지? 그런 거를 쉽게 풀려면은 좌표를 도입하죠. 마찬가지죠. 이 벡터를 조금 우리가 쉽게 보려면은 시점을 일치시키는데,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켜라 이런 얘기야. 원점 일치시키면은 얘가 좌표 평면을 도입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그러면 시점, 종점 이렇게 간 벡터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공중에 붕붕 떠다니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내가 좌표를 도입하는 거야. 좌표를 도입해서 여기를 원점 O로 주자 이런 얘기야. 그럼 원점 O로 주게 되면은 여기 시점을 여기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가져오겠다는 얘기. 그러면 똑같은 기울기만큼 내가 이렇게 옮기면은 요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얘가 평이동 된 건데, 요 크기하고 방향이 똑같은 거거든. 요게 두 개 다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좌표 평면이 없을 때는 요 A점하고 B점이 붕붕 떠다니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시점을 O로 일치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치? 좌표 평면이 하나 생기면서 원점이 딱 기준이 되니까 정확하게 어떤 점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치 벡터라는 얘기예요. 위치 벡터. 응? 시점을 O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C하고 D가 이렇게 있는데 요 벡터와 요 벡터도 같대요.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여기 있는 시점을 이쪽으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갖고 와버리면은 이 D가 여기 떨어질 거라는 거지. 똑같이. 이게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위치 벡터가 이제 엄청 중요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위치 벡터를 내가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봐봐라.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 O가 있다고 보자고. 자, O는 이제 아무 때나 두면 돼요. 좌표 평면의 원점을 내가 아무 때나 두면 돼. 됐지? 자, 그러면은 아까 벡터 더하는 거에 의해서 얘하고 더해버리면은 누가 된다고? 얘가 된다잖아, 얘가. 그치? 요걸 이제 그대로 써보면은 OA하고 A하고 B를 더해버리자는 얘기지. 그럼 얘가 OB가 된다는 얘기잖아. OB. 그러면은 AB라고 하는 요 벡터는, AB라고 하는 이 벡터는 OB 빼기 이제 OA가 되는 거지. OB 빼기 OA. 그지? 이게 이제 위치 벡터란 뜻이야. O로 표현했다는 게.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O로 표현하면 다 풀리게 돼 있다고. 왜? 좌표 평면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지? 평면 위에 이제 얹는 거지, 벡터를. 그러니까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이런 벡터들을 좌표 평면에 이게 갖다 얹는 거죠. 얹어버리면 쉽게 풀린다는 얘기. 됐지? 그러면 이제 시점을 꼭 O가 아니라 D로 바꿀 수도 있어요. D로. 시점을 꼭 원점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편한 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점을 D로 한번 바꿔볼까? 네. D로 바꿔도 똑같은 현상이야. 봐라. D에서 A를 가고 A에서 B를 가게 되면은
결국 D에서 B를 가게 되는 거니까 똑같겠지. 무슨 얘기야? D에서 A를 가고 A에서 B를 가게 되면은 얘가 D에서 B를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A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니? DB에서 DA를 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와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시점이 D로 이제 일치가 된 거지. 시점이 D로 일치돼서 종점에서 뭘 뺀다? 시점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종시, 시종, 종시. 하여튼 시종일관 하면 안 돼요. 그럼 틀려요. 시종일관 하면 틀려요. 이게 종시. 예? 종신형. 좀 그런데 종신형? 시계. 하여튼 종점에서 시점 빼라는 얘기야. 그래서 종점에서 시점 빼고 종점에서 시점 빼고. 오케이? 그럼 얘는 D로 표현했어. 그럼 또 뭐도 있을까? P로 만약에 가면은 PB하고 PA 이렇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종점에서 시점 빼주면 된다. 이게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얘기고, 이게 위치 벡터라는 얘기야. 그렇지? 좌표평을 도입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할 게 되게 많아져요. 좌표평면에 갖고 왔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제 좌표평면으로 이제 갖고 왔을 때 시점을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A점까지 간 요 OA 벡터를 이제 약식으로 이제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렇게 적으면 이제 시점이 다 원점에 갈 때 이런 얘기야. A 벡터에 적으면 시점 원점에 갈 때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B점을 딱 주면은 OB 벡터를 B 벡터 이렇게 주면은 얘도 시점이 원점에 갈 때 이런 뜻이야.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요 두 점을 내가 안 거잖아. 그러니까 OA 벡터하고 OB 벡터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에 그대로 얹어대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A점하고 B점이 뭔지 내가 아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점하고 B점이 알면 뭐가 궁금하니? 뭐가 궁금해? 당연히 얘하고 연결했을 때 요 길이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분한, 여기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요 내분점도 궁금하고, 그지? 그 다음 뭐 외분점도 궁금하고, 뭐 그런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OP 벡터. 그럼 OP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내분된 거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아까 용감하게 하라 했냐면은 T하고 1 빼기 T 이렇게 내분된다 이렇게 쓰라 했다고. T하고 1 빼기 T.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니? 그러면 크로스를 적는 거니까 1 빼기 T의 OA 벡터 더하기 T의 OB 벡터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잘 적었죠. 이렇게 쓰는 거를 절대 까먹지 말란 말이야.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중요한 얘기는 진짜 외우라고 제대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주라고? M 대 N으로 내분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럼 내분 벡터가 되는 건데 쟤를 이제 어떻게 쓰면 되니? 그러면은 내분 벡터. 자, M 더하기 N이야. 항상 그 M 먼저 적으셔야 돼. 그 M 먼저. 그럼 M하고 크로스가 B하고 가는 거니까 MOB가 되고 더하기 NOA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분 벡터 이걸 외우세요.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지? 크로스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M부터 시작해야 돼. MOB, NOA 이렇게 시작해야 돼. 자, 그럼 이게 내분점도 되고 외분점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이게. 응? 내분점, 외분점이 다 되는 거야. 결론은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는 P점하고 A점하고 B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야.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지.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무게중심은, 봐봐. 요렇게 가면은, 요게 A점, 요가 B점, 요가 C점이야. 무게중심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중점을 내가 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G가 있을 거고. 그지? 요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걸 이제 표현해보자, 이 얘기죠. 봐봐. 시점을 내가 A에서부터 볼게요. 그럼 시점을 A에서부터 볼게요. 그럼 AG 벡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AG 벡터라는 것은 AM 벡터를 한번 봐봐. 자, AM 벡터의 실수배죠. 그러니까 AM 벡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실수배가 된다고, 실수배. 그러면 이제 그 AM이 뭐니? AM이라는 것은 중점 벡터라고. 그러니까 B점과 C점을 중점 때린 거라고. 중점. 그러니까 2분에 들어가면 돼. 2분의 중점이니까 AB하고 누구하고 AC하고 이렇게 하면 중점 벡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얘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3분의 AB, A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3분의 AB, AC. 그게 무게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뭘 하나 또 주안점 봐야 되냐면은 B점과 C점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야. 3으로. 그럼 얘는 무게 중심이라는 얘기야. 무게 중심. 됐죠? 그럼 얘가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제 왜 3분의 1은 무게 중심이 되느냐? 실제로 A하고 AB하고 AC를 더해 볼게요. 얘하고 얘를 더해 볼게요. 그럼 평행 사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AB하고 AC를 더하면 이렇게 꺼질 거라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AB 더하기 AC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평행 사변형이다 보니까 여기도 무게중심이 새로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2대 1 된다고. 그럼 이건 1대 2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2대 2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AG라는 것은 요거의 3분의 1배가 해야 된다는 거야. 3분의 1배가. 그래서 3분의 1 되는 거야. 따지면은. 됐지? 무게중심.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점을 내가 이제 O로 줘볼게요. O. 시점을 O. O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시점 O로 주게 되면은, 봐봐. OA 벡터가 이건 거고, OB 벡터가 얘인 거고, OC 벡터가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O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축이 있는 거지. X축, Y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얹으면은 이 A점, B점, C점이 명확하게 어딘지 딱 드러날 거 아니니. 그래서 좋은 거라고. 그때 이제 AG가 아니라 OG 벡터. 요거로 이제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죠. OG 벡터. 자, 그러면은, 얘를, 요거를 전부 다 O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야. O로. 자, O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OG, 종점에서 C점을 빼는 거죠. 빼면은 3분의 1 가로 열고, 자, 요게 OB 빼기 OA, 요거는 OC 빼기 OA, 그럼 빼기 2OA가 되겠지? 2OA. 그래서 요 OA가 하나 넘어간다고. 플러스 OA가 되는 거니까 요 3분의 1에 가로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이게 3배가 돼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OG 벡터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에, 지금 봤니? 여기 들어오면은 더하기 OA. 근데 3분의 1이니까 3분의 3 OA가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3 OA가. 그럼 요 빼기 2가 더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OA, OB, OC가 되는 거죠. OA, OB, OC가 된다는 거죠. 됐지? 그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단 말이야. 뭐냐? 자, G라는 이 점은 A점과 B점과 C점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눴다. 똑같은 얘기거든. 그지? 이게 O라고 줬다는 얘기는 좌표 평면 위에 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점, B점, C점을 다 더해서, A점, B점, C점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게 OA하고 OB하고 OC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여기 무게중심이 딱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무게중심.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간 좌표가 사라졌는데 공간 벡터가 있을 때는 이걸 잘 눈으로 이제 3D로 보면은 이 O가 공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사면체가 보여. 이게 사면체가. 입체적으로 보면. 평면이 아니라. 공간 좌표에서도 표현이 되는 거지. 사면체. 와. 멋지다. 그래서 공간 벡터가 되게 유용한 건데 없어졌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무게중심. 그래서 기억할 거는 뭐다? 무게중심은 항상 3으로 나누게 되어 있다. 3으로 나누게 되어 있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보면은 이 G라는 걸 내가 시점으로 보자는 얘기야. G라는 걸 시점으로 보면 자, GA하고 GB하고 GC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GA하고 GB하고 GC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저걸 다 더하면 무게중심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요거를 전부 다 G로 바꿀 거야. G로. 그럼 G로 한번 바꿔볼게. 자, 쭉 따라와봐. 요거 G로 바꾸면 GA라고 쓰면은 요가 마이너스가 붙겠지. 왜냐면 이거 거꾸로 적었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3분의 1에다가 자, 요 놈을 G로 바꾸면은 GV 빼기 GA. 그 다음에 GC 빼기 GA. 그러니까 GA가 두 개 있게 되는 거지. GA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3이 이로 넘어가. 곱해졌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넘어와. 그러면은 GB 더하기 GC 더하기 이렇게 넘으면 이제 이게 되니까 이게 0벡터가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물리도 하니까. 물리 잘하는잖아. 요거랑 다음 0이 된다고.
그러니까 더해서 이게 0이 되면은, 3개를 더해서 0이 되면은, 이 G가 무게 중심이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게 중심이라고. 이해되겠죠? 요렇게 하는 게 무게 중심. 자,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시소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시소 정리. 시소 알지, 그지? 시소. 이게 놀이터 가면 있는 그 시소. 그 시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시소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평형이에요, 평형.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평형. 평형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가벼운 애가 한 명이 앉아있고, 여기에 뇌가 앉아있는 거야. 뇌, 무겁죠. 그러면 얘가, 내 쪽으로 깔아 앉을 건데, 그지? 깔아 앉을 건데, 이게 안 깔아 앉으려면, 받침대가 한 여기쯤 오면 돼요. 받침대가 여기쯤 오게 되면 이게 평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평형이 중요하다고, 평형. 그러면 여기서 길이가 있을 텐데, 요 길이가 L1, N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길이가. 그래서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은, 요 무게하고 길이하고 곱한 거랑, 요 무게하고 길이랑 곱한 거랑 같으시면 된다고. 요거. 요게 시소 정리예요, 시소 정리. 그러니까, 가벼운 애, 무거운 애가 있으면 이제 길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루려면은, 요거 2개 곱한 거랑 요거 2개 곱한 거랑 같으면 된다고. 그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평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요 받침대는 총 얼마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을까? 요 받침대는. 당연히 시소니까. 여기 M하고 여기 라지엠이 있으면 이 받침대는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니? M 더하기 M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 받침대 하나에 무게가 다 쏠려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요거를 좀 잘 기억해보라고. 잘 기억해봐. 자, 삼각형이 있어요.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이 삼각형이 있어요. 자, 무게중심부터 내가 먼저 해볼게요. 자, 무게중심은 여기 중선을 꺼야 돼. 자, 중선을 꺼야 돼. 중선을 꺼야 돼. 이런 얘기지. 여기 이제 무게중심인데, 일단, 보세요. 여기를 내가 1로 준다고. 저 동그라미 친 거는 무게입니다. 무게 1. 그럼 여기도 무게가 1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길이가 뭐니까? 중점이니까. 중점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내가 1로 주면 여기도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중점이 되는 거니까 1, 다 맞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 선에서 본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에는 무게가 2가 있게 되는 거야. 무게가 2가 있게 되는 거지. 한 무게가.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요 점은 요렇게 보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잖아, 그지? 그럼 길이 B가 어떻게 되니? 길이 B가 2대 1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2대 1인 건 다 알잖아. 이게 시수 정리로 다 된다, 이런 얘기야. 시수 정리로. 요거 한 무게가 여기가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된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 이게 대단히 빠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분선, 사실 이게 중선이라는 게 내분선이거든, 내분선. 요것도 내분선이고 이것도 내분선이란 말이야. 그 내분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그게 이제 이런 비율에 대해서 다 이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하나 더 해보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근데 이 중점이 아니라 3등분 한 점에 1로 가겠다. 3등분 한 점에 2점. 3등분 한 점에 2점을 가겠다. 그리고 여기는 중점 찍을게요. 이렇게 중점을 찍을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이제 가긴 갈 거예요. 이렇게 가긴 갈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요 점을 내가 D점이라고 주고 요 점을 내가 요 점을 E라 주고 요 점을 F라 줄게요. 그때 요 F라고 하는 요 점을 A하고 D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AF라고 하는 것은 AB를 실수배 몇 배로 당겼으니까 뭐 그런 얘기야. 그럼 요가 몇 대 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AF라고 하는 요것은 AD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실수배가 될 텐데 요 실수가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죠. 몇 대 몇을 줄여내린 얘기죠. 그거를 이제 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봐봐. 요걸 가상으로 이렇게 끕니다. 가상 끄니까 꺼봐. 자, 끄면은 보세요. 여기가 3등분 한 점의 요 점이니까 길이로 따지면 1대 2가 돼요. 자, 1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2라고 주고 여기를 1로 주면은 이게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A점이라는 것은
여기가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1 되는 거야.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요거랑 요거랑 한 무게, 여기 D가 3이라는 무게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합하면은.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냐? 여기는 1이 있고 3이 있으니까 여기 몇 대 몇이 된다고? 3대 1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요 T는 이제 얼마로 적으면 되니? 이 T는 4분의 3. 이렇게 적으시면 딱 맞죠? 4분의 3. 맞지?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거든, 이제 계속. 그래서 이 시소를 잘 해야 돼요, 시소를. 만약에 말이야. 이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푸는지도 보여줄게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똑같은 건데, 이 사실을 내가 시소를 몰랐다. 자, 3등분 했어요. B고, 여가 D고, 여가 A고, 요렇게 가면 여가 중점. 중점, 이 내린 얘기지. C. 그럼 이제 이 F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런 얘기야. 저 F를. 그럼 시소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시소는 우리만 아는 건데. 만약 시소를 모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멋있게 풀어야 돼요. 자, 멋있게 어떻게 푸니 봐봐. 일단 요 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된 거야. 분명히 내분돼 있어. 그때 우리가 아까 내가 계속 강조한 거 있었잖아. 그지? 여기를 T, 여기를 1 빼기 T 이렇게 주라는 얘기야. T 1 빼기 T. 그 다음에 여기는 S, 여기는 1 빼기 S 이렇게 주라는 얘기지. 문자만 다르게 주면 돼.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이게 내분된 거기 때문에 T 대 1 빼기 T. 여기는 S 대 1 빼기 S 이렇게 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내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AF를 내가 결국은 알고 싶은 건데, 이 AF를 알고 싶은 건데, 얘가 무슨 AB 벡터와 무슨 AC 벡터로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야. 이 AF를. 무슨 AB야, 무슨 AC로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이건데, 일단 요 T, 요 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C 입장에서 내가 다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C 입장에서. 그러면은, CF라고 하는 요 벡터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C에서 바라본 요 CF 벡터, 요 벡터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봐봐. 어떻게 되니? T 대 1 빼기 T로 내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쓰면 된다는 거죠? T하고는 누구랑 곱하면 되니? T하고는 CD를 곱하면 되죠. T, C, D 더하기 1 빼기 T의 CA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니 안 맞니? 그때 이 CD를 내가 B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CD는 CB의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 거야?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가. CB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게 CD죠.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다 표현했고. 또 다른 CF. 이번엔 여기서 보자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S하고 누구랑 곱하면 되니? C2랑 곱하면 되고. 맞지? 크로스. S랑 C랑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1 빼기 S에 CB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C라고 하는 것은 CA의 반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S의 CA가 된다니. 2분의 S의 CA, 1 빼기 S의 C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럼 CB에 관련된 이 두 개, 뭐, 3분의 2T가 누구랑 같다? 1 빼기 S랑 같다. 이런 얘기고, C에도 같아야 되니까, 1 빼기 T랑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2분의 S랑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S를 죽여야 되니까, S를 죽여볼게요. 그럼 S는 2배 하면 2 빼기 T가 되니까, 2 빼기 2T가 되니까, 요걸 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T에 1 빼기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2T야.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2T니까 요게 넘어올게요. 플러스 2T랑 얘랑 하면은 이게 3분의 6이니까 3분의 4T가 되겠지. 그지?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면은 얼마 되니?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겠죠. 따라서 T가 얼마 나오냐면은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은 여기 봐봐라.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4분의 3이면은 여기는 4분의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1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으로 내분된다? 3대 1로 내분된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 봤을 때 3대 1로 내분된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은 봐라.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방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반드시 알긴 아셔야 돼. 그래서 요 내분선의 교점을 내가 알고 싶으면은 T 대 1 빼기 T, S 대 1 빼기 S가 놓고 풀면 돼요. 됐죠? 그럼 풀리긴 풀려요. 어떤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T하고 S 나오니까. 그럼 S도 사실 나와. S는 얼마겠어, 그러면? S가 어딨니? S가 요거지, 그지? 는 2 빼기 T가 4분의 3이니까 2로 약분하면은 2분의 3이 되니까 이게 2분의 1 되는 거거든?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되는 얘기니까 얘가 1대 1로 내분됐다, 이런 얘기예요. 내분점 자체가. 무슨 말 이해되니? 그지?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시소 했던 것처럼 내가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시소를 내가 해보면은, 이게 1대 2니까 여기를 뭐라 주라고? 2, 여기 1. 이건 중점이니까 여기 1로 주자, 이런 얘기야. 그럼 요거 한무게가 얼마냐면, 요 한무게가 3이니까, 여기가 1대 3이 되는 게 확실하죠. 그 다음에 요거 한무게는 2죠. 그럼 2니까 여기 1대 1 되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소를 적극 이용하라는 얘기야. 이런 내분성 교점은. 오케이? 내분성 교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되는지 내가 알고 싶으면 어쨌든 이 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시소를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모래시계를 이용한, 모래시계가 왜 모래시계라 하냐면은, 모래시계라고 하는 것은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그 얘기는 이제 여기와 여기가 평행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다. 그럼 얘도 다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다 1대 3이 되는 거야. 닮음이 있단 말이야. 모래시계를 이용한 어떤 그 내분 벡터를 한번 찾아보자.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자, 평행 사변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평행 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가 A점, 요가 B점, 요가 C점, 요가 D점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뭐 하냐면 B에서 여기 중점을 가는 거야. 중점. 1대1 중점을 이렇게 가른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꺼버릴까? 이렇게 꺼버릴게요. 이렇게 꺼버리면은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이 교점을 내가 F를 할게요. 그랬을 때 저 AF를 내가 찾고 싶은 거야. 요 AF를 찾고 싶은 거야. AF를 찾고 싶은데, 얘도 아까처럼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 점을 내가 1하고 주고, 중점 1하고 주고, T 대 1 빼기 T, S 대 1 빼기 S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모래시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봐보라고. 모래시계가 보입니까? 네. 어디가 보여요? 요렇게 모래시계 보이니? 요렇게 모래시계? 보이죠? 그럼 여기 1,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내가 2라고 주게 되면은 여기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2대 1 되는 거죠. 여기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2대 1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대 1 되고 여기도 2대 1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니? 이 F라는 점은 B와 E를 2대 1로 내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시간 적어볼까? AF라는 거는 B와 E를, 그러면은 AB, 자, B점을 보는 거야. B점과 E점, 요걸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고? 크로스. 그러면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거, 1 들어가고 나누기 얼마면 돼? 3. 이렇게 적으시면은 AF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AE가 또 뭔지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럼 AE는 뭐냐? AE는 어떻게 된 거야? AD까지 오고 난 뒤에 이렇게 반을 가면 되는데, 요 반이 요거 반하고 동일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 AE는 AD에서 더하기 2분의 1의 AB 해주면 된다고. 2분의 1의 AB. 그러면 이제 식이 이쁘게 적히는 거죠. 자, 3분의 요거랑 더하면 얼마니? 2분의 3의 AB가 될 거고, 더하기 얼마야? 2분의 3이 아니죠. 2가 있으니까. 2랑 곱했으니까 여기가 2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AD.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 AF라는 것이. 맞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모래시계를, E라는 점을 내가 찾기가 싫으면은, 이렇게 확장하는 거 어때? 이렇게 연장하면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연장하면은. 이러면은 모래시계가 요런 게 하나 보일 거야. 요렇게 생긴 모래시계가 보일 거야.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생긴 모래시계. 보이죠? 보이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 길이를 내가 뭐 K라고 주면 여기도 K일 거 아니야. 맞니? 근데 그쪽을 먼저 보면은, 그쪽 먼저 봐도 되겠다. 그러면은, 요 모래시계 입장에서 보면은, 요가 2대 1이죠. 그럼 여기가 1일 때 요 위에가 얼마 됐다는 얘기야? 2 됐다는 얘기니까 요가 2K니까 여기도 K가 된 거죠. K. 이해되겠지? K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몇 대 몇으로 내분된 거예요? 이렇게 크게 가. 아니죠. 몇 대 몇으로 내분된 거죠? 1대2. 1대2로 내분된 거죠. 1대2. 맞습니까? 1대2.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점을 얘기하면 요점은 무슨 점이냐면 이 D가 2배 온 거니까 요점 무슨 점이야? EAD라는 점이지. EAD. EAD라는 점하고 요 AB라는 점하고 있는데 요 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고? 1대2로 내분했으니까 2는 저쪽이랑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랑 곱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 이해돼? 여기는 앞에 1 곱해주면 되고 요걸 얼마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거랑 모양이 똑같을 거라고. 됐죠? 여기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래시계를 적극적으로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른 거죠. 여기 몇 대 몇으로? 뭐 3대 1로 잘랐다는 얘기야. 3대 2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를 4대 1로 잘랐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더 쉽네요. 그죠? 이게 되면 더 쉽죠. 왜 쉽냐면은 얘를 연장하는 거야. 이렇게 연장을 해버리면은 모래시계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어떤 모래시계가 보이냐면은 여기 좀 작은 모래시계. 이렇게 생긴 모래시계 보이니? 여기 보이죠? 이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1대 4기 때문에 여기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4, 4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를 숫자를 좀 다르게 줘야 되겠다. 그럼 내가 1로 줄게요. 그럼 이걸 내가 4로 줬으니까 여기는 얼마 된다는 얘기야? 여기 1대 내리는 얘기죠. 1대 내리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조금 큰 모래시계도 보이니 안 보이니? 보여요. 보이죠? 요렇게 큰 모래시계. 요 모래시계가 보이는데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밑에 여기가 지금 4라 했으니까 여기를 내가 4로 보는 거거든? 그럼 결국 5대 3이 되는 거야. 5대 3.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 전체가 얼마로 본다고? 5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요 점을 내가 F라고 하고 이걸 A점이라고 하면은 요가 B점이고 요가 C고 요가 D인데 요 점은 뭐가 되겠니? 2라고 주면은 AD를 몇 배 한 거야? 몇 배 하면 여기로 나와요? 4분의 5를 하면 되죠. 4분의 5 AD를 하게 되면 4분의 5 AD를 하면 2점이 나오는 거예요. 2점. 그 다음에 AB점이 내가 있으면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고? 3대 5로 내분했으니까 5는 AB랑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5를 더해주고 여기다 3을 곱해주고 더해서 나누기 얼마? 8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A 뭐가 된다? AF 벡터 된다. 으아! 이런 얘기예요. 그지? 그럼 이제 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닮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때? 재미? 자, 지금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할 건데 이렇게 적혔을 때 이 P점의 위치가 뭐냐 요거를 이제 얘기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일단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저 세 개가 있으면은 한 개를 넘기세요. 그러면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ABC라고 하는 점을 잡을게. 자, A점, B점, C점을 내가 잡을게. 그때 저 P가 어디냐 이런 얘기거든. 그때 우리가 아는 거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볼까? 일단 L하고 M하고 N이 다 같으면 뭐니? L하고 M이 다 같아버리면 약분이 다 되니까 이 P점은 무슨 점하고 동일해진다? 무게중심점하고 동일해진다. 맞잖아, 그지? 1, 1, 1이면 아까 여기 1, 1, 1이면 이게 무게중심하고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1, 1, 2한 얘기는 이거는 이제 다 중선이거든, 중선. 그러니까 중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다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다 다를 때는 그때는 하나를 넘기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 개가 나오면 하나를 넘기는 게 맞습니다. 자, 뭘 넘길까? 자, LPA가 있고 그 다음에 MPB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MPC로 이렇게 바꾸라고. 아니, 넘기라고요, 하나로. 그럼 넘기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엄청난 용기가 하나 있어야 돼. 엄청난 용기가 뭐냐면 여기를 나눠주는 거야. L 더하기 M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커리지,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오케이? 꼭 나눠줘야 된다. 알겠지? 그럼 왜 나눠주냐면 이걸 나누면 이게 내분 벡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에서 어떤 뭐 D라는 점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얘 점을 PD라고 줄게. PD라고 하는 벡터 줄게요. 내분점이라는 얘기야. 내분점.
그 내분점이고 여기도 L 더하기 M으로 내가 나눠준다고. 그러면 PC 벡터에 여기 실수배가 들어가는데 요 실수배 요 놈이 음수가 돼요. 음수. 요 실수배 내가 요거를 K로 그냥 명칭을 떼보면은 요 K는 음수란 얘기야. 음수. 그럼 이제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P하고 D하고 C점이 P하고 D하고 C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니까 이제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이 D라는 점 무슨 점이냐면 A점과 B점을 A점과 B점을 내분한 점인 거야. 내분한 점. 응? 요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라고? L 대 M으로 내분한 게 되는 거다. 크로스를 하면 되니까 L, A, M, B 봐라. L, A, M, B 내분한 점이 PD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D점하고 요 C점하고 P점은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지. 실수배니까. 그럼 여기를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다는 얘기예요. P가. C점과 D점과 그 어디에 P가 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요 어디에.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B를 넘길게요. 자, B를 넘기면은 LPA하고 그 다음에 NPC는 마이너스 M의 PB가 되는 거거든. PB.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용감하게 뭘로 나눠준다 그랬어? 용감하게 L 더하기 N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L 더하기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나눠주는 즉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P점에서 바라본 A점과 C점을 내분한 점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2라고 할게요. P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를. 그러니까 반드시 요걸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내분점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자 PB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요 전체를 내가 뭐 또 K로 또 주면은 K배가 된 건데 요 K는 이제 음수죠. 음수가 되는데 이 얘기도 무슨 얘기다? P점하고 E점하고 B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야. 한 직선상에. 그러면 요 E가 어디 있냐는 얘기야. 요 E는 A와 C를 내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C를 내분한 어느 점이 있는데 요 점이 E점이라는 2점. 그러면 E점하고 B점하고 P를 연결한 거지. 아, B점하고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럼 P가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P가. 그럼 이제 결론이 나죠. 어떤 결론이 나냐면 P가 처음에는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어딘가에 있으니까 요 점이 바로 P로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P로 결정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A를 이렇게 이쪽 넘겨. A를 넘기면은 요거를 M 더하기 N으로 나누면 B와 C를 몇 대 몇으로 나눈 그런 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점을 내가 D, E, F 이렇게 주자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제 그 뭐고 내분점을 내가 내분 비율을 한번 적어보자고. 그럼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거 봐봐. A에 N을 곱하고 C에 N을 곱하는 거니까 C에 N을 곱하는 게 여기가 N, 여기가 L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B하고 C인데 여기 잘 보면 B하고 C 봐봐. B하고 C를 보면은 M에 B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쪽이 M이고 이쪽이 N이다 이런 얘기다. 아 이런 식으로 다 내분되는 건데 그 내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이렇게 내분하고 이렇게 내분하고 이렇게 내분한 것의 교점 그러니까 이 P점은 제목이 뭐가 되냐면 내분선의 교점이라는 거예요. 내분선의 교점 그 P가 정해지는 거라고 이제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까 시소 얘기를 했는데 시소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ML이야. ML. 그 평행을 내가 이루고 있으니까 평행을 이루려면 그 무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L 돼야 되고 여기가 M 되면 돼요. 그러면은 LM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가 평행을 이룬다. MN. M 여기가 N이면 되죠. 여기 N. 그러면 NL 다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적히는 이 LMN의 이 무게가 결국은 누구랑 똑같냐면 처음에 적혀있는 L, M, N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LMN을 여기다 그냥 적어버리잖아요. 적어버리면은 자동으로 비율이 다 정해지는 거니까 이 P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또 궁금하니 여기가 몇 대 몇인지가 궁금한 거야. 여기가. 근데 그것도 알 수 있죠. 왜냐? 여기가 무게가 한 무게가 얼마가 실리는 거니? 한 무게가 요런 한 무게가 실리는 거잖아. 여기는 L이 있고 따라서 여기는 몇 대 몇이 되냐면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비율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인 거예요? 여기는 한번 불러봐. 몇 대 몇이에요? 불러봐. 하면은 여기가 한무게가 m 더하기 l이니까 여기가 n이 될 거고 여기가 l 더하기 m 요런 비율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지?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꼭 명심. 됐죠? 그래서 저 모양이 나오면 요 모양이 나오면 요렇게 푸시라는 얘기야. 요렇게. 다르게 풀어도 돼요. 어떻게? 뭐 아까 얘기했잖아. 뭐 어차피 내분선이기 때문에 t1 빼기 t, s1 빼기 s 그렇게 놓고 풀면 되는데 너무 조금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간은 조금 꼼수는 아닌데 꼼수다운 정식풀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꼼수다운 정식풀이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은 삼각형 PBC하고 삼각형 PCA하고 삼각형 PAB 요거의 비율을 알고 싶다는 얘기야. 자, PBC가 어딘지 봤어? 얘가 PBC야. 얘가 PBC. 그 다음에 PCA는 요가 PCA야. 그 다음 PAB는 요가 PAB고 비율 봤죠, 그죠? 요게 몇 대 몇인지를 이제 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가 L 대 M 대 N이 되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넓이 B가 L 대 M 대 N이 되는 거라고. 자,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반대편 크로스로 외우시면 돼. 요렇게가 L, 요렇게가 M, 요렇게가 M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됐죠? 자, 원래는 이제 다 증명하긴 하셔야 돼. 다 증명해갖고 넓이로 이제 따지면 돼요. 어떻게 따지면 되냐? 이 전체 넓이를 이만큼 쪼개주고, 다시 쪼갠 거를 다시 뭐 어떻게 쪼개보면은 나와요. 근데 보여줄까?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수능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래서 요 개수비가 넓이 비와 동일하다. 아, 요거만 꼭 기억해 달라 이런 얘기야. 개수비가 넓이 비와 동일하다. 알겠니?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라요. 알겠죠? 반드시 별표 칠까요? 몇 개? 한 10억 개 정도 이렇게 줄게요. 10억 개.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외심이라는 걸 내가 한번 해볼게요. 외심. 자, 아까 무게 중심은 여기가 비율이 다 같았죠. 1, 1이었지, 그지? 외심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외심. 자, 외심 봐봐. 이렇게 외심이 있고 삼각형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외심이 한 여기쯤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은 요 길이 한번 끊어보자고, 그죠? 그럼 요 길이가 RRR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외심 뭐 O라고 줄게, O. RR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의 그 비율이 맞은편에 보는 그 개수비와 동일하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이제 봐봐. 넓이를 내가 먼저 구해볼게요. P가 여기서는 OBC하고 OCA하고 OAB. 자, 요 넓이비를 내가 본다 이런 얘기야. 여기. 요 넓이비가 몇 대 몇이라고? L 대 M 대 N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요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요 넓이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잖아. 2분의 1 R 곱하기 사인 요각이에요. 요각. 자, 요각은 뭐냐면 여기가 A각이니까 요각은 2A각이 되는 거지. 2A각. 그치? 그러니까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사인 2A가 된다는 얘기고. 2A.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R 제곱에 요각이거든, 요각. 요각 B니까 여기는 뚜비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뚜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R 제곱에 사인 여기는 이제 2B가 되겠지 뭐. 아, 요 2B, 뚜비가 되고 여기는 뚜시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럼 비율로 따지니까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그지? 날아가면은 이제 이것이 만약에 무게 중심이라고 하면은 요런 비율이 어떻게 적히냐면 이렇게 적혀요. 사인 2A 곱하기 5A 더하기 사인 2B 5B 이 넓이 B가 이 개수비가 동일하다 했잖아.
더하기 사인 2C 5C 벡터는 0 벡터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다고. 이게 이제 외심의 표현이에요. 외심의 표현. 자, 내심을 해볼게요. 자, 내심은 조금 재밌어요. 그죠? 내심은 뭐냐면 여기 원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여기를 이제 내심 I라고 줄게요. I. 그지? 여기 A하고 여기 B하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변을 내가 먼저 잡을게. 여기 A, 여기 B, 여기 변 C.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이제 넓이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자, 넓이로 표현되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봐봐. 자, 여기 내심이야. 그럼 이렇게 끄면은 여기가 각이 2등분 돼요. 각이 2등분 된다고. 그러면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는 얘기야. 실제 길이가 CB가 아니라 C 대 B가 되는 거고. C 대 B. C 대 B. 됐죠? 자, 만약에 이렇게 꺼볼까? 이쪽도 각이 2등분 되겠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몇 대 몇이 된다? A 대 C가 된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이제 개수를 적을 수가 있는데 잘 봐봐. 평형에 의해서 여기가 C 대 B로 나눠졌으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겠지. BC, BC. 여기는 AC니까 여기가 A가 되면은 AC, AC. 똑같네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개버리면은 당연히 여기는 몇 대 몇이 된다고? 응? A 대 B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A 대 B. 당연하죠. 봐봐. A 대 B잖아. A 대 B 맞잖아. 각이등분 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뭘 찾은 거야? 여기에 개수를 찾은 거야. 여기 개수. 그래서 이게 내심일 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A의 내심 I, A 더하기 B의 I, B 더하기 C의 IC는 0 벡터. 이렇게 표현되는 게 내심의 그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ABC가 요 ABC는 변비야, 변비. 변의 비. 변의 비. 요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몇 대 몇인 줄 알 거 아니야. 여기. 내가 궁금한 여기. 요게 딱 잘라버리면 요게 몇 대 몇인지도 알 거 아니야.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이 그러면 BC가 여기 있으니까 요가 B 더하기 C라는 무게가 있을 거고 이건 A가 있으니까 여기가 몇 대 몇이냐 그러면은 얼마야. 여기가 B 더하기 C고 여기가 A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그 비율만큼만 내가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냐면 그 AI라고 하는 요거는 AI라고 하는 요거는 내가 요점을 내가 D라고 주자는 거지. D라고 주면은 AD의 몇 분의 몇에 해당되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C에 해당하는 거라고. AI는. 그럼 이 AD는 뭐냐? 그럼 AD는 C분의 B 플러스 C인데 AD는 뭐냐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C 대 B로 내분한 거거든. 그러니까 C 대 B로 내분한 거니까 BC가 될 거고 B랑 누구랑 곱해지냐면은 저쪽 거 크로스 B랑 저쪽 거랑 곱해지니까 AB 그 다음에 C랑은 AC 이렇게 곱해지겠지. 됐죠? 그럼 여기에 BC, BC 약분되니까 얘는 길게 쭉 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AB 벡터 더하기 CAC 벡터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외워놔라. 이건 시험에도 잘 나오고 문제집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AI라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AB가 적히는 거고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CAC가 적히는 거야. 그럼 외우기도 되게 좋잖아. 외우기도 되게 좋죠. 이해돼요? ABC분의 BAB랑 ABC분의 CAC랑 이 같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해되겠니? 자, 이거 이 정도는 한번 외워놔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차피 너희가 기하 지금 8문제 맞추는 건데 나올 게 나오는 거거든. 나옵니다. 이건 100%. 알겠지? 그러면 이게 외워놔. 필요한 것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 식을 전체적으로 5로 바꿀 거야. 5로. 시점을 5로 바꿀 거야. 5로. 자, 그럼 보세요. A 가로 5A 빼기 5I 더하기 B의 5B 빼기 5I 더하기 C의 5C 빼기 5I.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5i로 정리할 거거든. 5i로. 자, 그럼 조금만 암산해봐봐. 5i를 1로 다 넘길 거야. 그럼 A, 5i, B, 5b, B, 5i, C, 5i니까 1로 넘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5i가 된다고. 그럼 다시 나눠주게 되면은 A, B, C 분의 1 될 거고, 가로 열어주고, 이거 남는 거 적으면 A, 5a, B, 5b, C, 5c.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i를 내가 표현하면 내심일 때는 A는 다 더한 구분의 A 해당하는 거, B는 다 더한 구분의 B, C는 다 더한 구분의 C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외워놓으면 왜 외워놔? 둘 다 외워놔야 돼. 자, O는 뭐냐면은 O는 이런 얘기야. O는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럼 O를 내가 여기다 잡아줄게. O를 여기다 잡아주면은 보세요. 요게 5A, 이게 5B, 이게 5C거든? 5A, 5B, 5C? 그거를 A, B, C 더한 걸로 나눠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 5i가 된다. 요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파란색 5A, 5B, 5C 이렇게 끝잖아. 그지? 그럼 요런 모양이 되잖아. 그러면은 딱 내심을 찍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내심을 찍어버린다. 신기하다. 이게 만약에 1, 1, 1, 3이다. 그럼 뭐라 했죠? 1, 1, 1, 3이면은 점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어디 찍어버린다? 이게 무게중심에 탁 찍어버린다는 얘기. 이게 만약에 공간 벡터가 우리가 있었다면은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이제 입체로 보여요, 안 보여? O를 이렇게 잡아 당겨 보면 입체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입체로. 네. 보이죠. 그럼 공간 벡터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다 없애버렸다. 그죠? 근데 공간 벡터를 없애도 충분히 이 평면 벡터에서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올 건데 이 위치 벡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한 전체 주제가 다 위치 벡터에 대한 얘기거든. 이 위치 벡터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예요. 위치 벡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왜? 위치 벡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 위치 벡터라는 것은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얘기는 좌표 평면에 갖다 얹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축, Y축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 A점, B점, C점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거 어디인지 내가 모르지만은 이제 좌표 평면에 딱 얹어버리면 정확하게 딱딱딱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방식으로 푸시면 된다. 평면 좌표처럼. 벡터가 어차피 점이기 때문에. 일단 다 내분점에 관한 얘기잖아. 내분점. 이 내분선이라고 하지만 다 내분점에 관한 얘기잖아. 고등학교 1학년 거랑 똑같은 얘기야. 점으로 오면.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 파트를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적 점까지 푸시면 돼요. 내적 점까지. 그러니까 2단계를 기준으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109페이지 315번, 아니 365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365번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